안녕하세요. 스타디슈입니다. 가수 박인수 씨 아시는지요? 1970년 봄비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나를 울려주는 봄비 2022년 그의 최근 근황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알게 된 그의 근황도 충격 그 자체였죠. 2013년 박인수 씨가 TV조선 대찬 인생에 출연해 봄비를 불렀습니다. 그가 입을 떼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출연자들의 동공이 놀라움에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감출 수 없는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자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최고의 소울 가수로 불렸던 박인수 씨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건강 때문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그러나 온 힘을 쥐어 짜내듯이 부르는 노래는 가혹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의 인생 같기도 하고 내 인생 같기도 해 동감과 연민에 모두 눈물을 흘린 것이죠. 떨어져 눈물이 그의 노래가 끝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위대함의 경의를 표하고 절대 쓰러지지 말라고 부탁하는 마음과 격려의 마음을 함께 담은 응원의 박수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때 노래를 부를 당시 그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투병 중인 상태였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란 10분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세상에 알렸던 이 노래의 가사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노래 천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박인수 씨의 가슴 아픈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수 씨의 내면과 외면에서 소울풀한 느낌이 진동하는 건 그의 특이한 이력 때문입니다. 박인수 씨는 1947년 함경북도 길주,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전쟁 당시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길에 어머니와 함께 월남합니다. 그의 나이 5살 때 열차에서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게 되어 전쟁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이후 어린 박인수 군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시로 열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 미군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소년의 남다른 노래 솜씨를 눈여겨본 이 미군은 제대하면서 박 군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했습니다. 박인수 군은 이후 10대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냈는데 당시 미국의 흑인들에게 인기 있는 소울 음악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 청년이 되어 21살이 되던 해 1967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가수들의 등용문이었던 미 8군 무대에서 노래했는데 유창한 영어와 독특한 흑인 음악의 창법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어요. 신중현 씨에게 발탁돼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는데 총 11장의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작이 1970년 발표한 봄비죠. 가슴이 먹먹해지는 절절한 창법으로 부른 봄비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박인수 씨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노래 봄비는 가수 김추자, 장사익, 인순이, 체리보이, 홍서범, 하현우 등이 리메이크해 부르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인수 씨의 봄비를 들었던 사람들은 단연 최고의 가수로 박인수 씨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흑인 가수보다 더 소울을 잘 부르는 가수로 가요계와 평론계에 극찬을 받았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의 소리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깊숙이에 파고드는 노래였습니다. 전성기 때는 3단 고음을 구사할 정도로 빼어난 고음을 자랑했고 한국 최초이자 최고의 소울 가수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죠. 후배 가수 이미숙 씨는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인수 씨가 노래를 부르면 여자들은 쓰러지고 남자들은 무아지경에 빠져 존경하면서 봤다고. 그런데 이런 노래 천재에게 끔찍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는 대마초 파동, 이혼 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급기야 90년대 초 박인수 씨는 노래 가사를 잊어버리거나 무대에서 쓰러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더니 결국 가요계에서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다 20년 정도 세월이 흘러 갑자기 그가 요양병원에서 발견됐죠. 가요계를 떠난 후 행방마저 묘연해졌는데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다가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채 2001년 요양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를 요양원으로 데려온 사람은 박인수 씨의 팬이었던 한 목사였어요. 2012년 KBS 인간극장에 박인수 씨가 출연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 66살. 한때 톱스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 11년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혈당증 때문에 자꾸 쓰러졌던 것이죠. 그런데 진단이 늦어져 저혈당 쇼크로 인해 뇌손상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회복하지 못한 그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10년째 투병 중이었습니다. 10분 정도면 다 잊어버리고 3살 정도의 인지 능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게다가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2002년 4월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췌장암이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02년 수술로 완치했어요. 치료비도 없었던 당시 박인수 씨의 사연을 접하고 그의 근황을 언론에 알리고 동료 가수들과 자선 음악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후배 가수 이경우 씨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없었을까요? 그는 봄비로 뜨자마자 방송과 신문에 기사를 내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헤어진 지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치매를 10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또한 그는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끝났다고 해요. 밤무대를 하루에도 4-5군데를 뛰며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도 그는 집에 아이 분유값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너무 많아 출연료를 받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지인들의 술값도 대신 내기 일수. 심지어는 추운 날씨에는 자기 옷까지 벗어줘서 옷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는 천사처럼 너무 착하고 돈 욕심이 없고 오로지 음악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었어요. 경제관념조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이가 3살 때인 1977년 이혼한 것입니다. 그 후 부인은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20년 정도 살았어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만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리지 않고 한 번만 아버지를 만나자고 설득해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38여 년 만에 남편을 만납니다. 그의 모습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조강지처였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20대에 이혼했던 아내는 그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가 정상이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 아직도 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상이 아니기에 그를 외면할 수가 없었고 다시 재결합합니다. 최근 2022년 6월 다시 그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제는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10년 전부터 지병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뇌손상이 계속된 거죠. 알츠하이머는 사람들이 대개 치매로 알고 있는 병입니다. 4년 전부터는 병세가 악화해 걷지도 못한 채 온종일 누워 지내고 있다고 해요. 간신히 잠깐 일어나 앉는 정도로 아주 쇠약한 상태.
10년 전 재결합한 부인 곽복화 씨는 남편 박인수 씨를 간병인 없이 홀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박인수 씨의 상태를 말했어요.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가끔 당신의 노래는 기억하고 흥얼거린다. 아,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런데 두 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어렵게 보였는데 지금 두 분 모두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요. 현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방 2칸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는 생활 수준이라고. 이번에도 후배 가수이자 사랑문화창조 대표 이경우 씨는 박인수 씨를 돕기 위해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동료 및 후배 가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도향, 이동기, 최은옥 씨 등 동료 및 후배 가수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우 씨도 함께 무대를 꾸미기로 했습니다. 전 KBS PD 김상원 씨가 자선음악회 총연출을 맡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현자협회도 자선음악회 개최를 돕고 있다고 해요. 자선음악회는 7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300석 규모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나시는 분들 어떠실까요? 영원한 가수 박인수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로 좋은 길을 불어넣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쓸쓸히